방 안은 찢어질 듯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촛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지만 그 불빛은 더 이상 방을 밝히고 있지 않았다. 불꽃 하나가 견디기엔 공기 속에 쌓이는 어둠의 농도는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의 밀도를 넘어선 듯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숨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위를 벌리듯 벌어지고 있었다. 몸속에서 올라오던 그림자의 기운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기 몸을 찾은 생물처럼 가슴을 밀고 올라오면서 내 목 뒤쪽으로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다. 폐가 눌렸고 심장이 규칙을 잃고 흔들렸다. 나의 호흡은 이미 그림자의 호흡과 얽혀 어느 것이 내 숨이고 어느 것이 그의 숨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다. 바닥에서 일어선 그림자도 형체를 더욱 명확히 갖추기 시작했다. 형체는 사람처럼 서 있었지만 무언가가 지워진 필름 위에 또 다른 필름을 얹은 듯 겹겹의 잔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어깨와 목이 뒤틀리고 어둠 속에서 길게 찢어진 잔상이 서서히 흩어지며 합쳐지고 있었다. 그가 나를 향해 고개를 들 때 그의 얼굴에 뚫린 두 개의 구멍은 마치 지워진 기억처럼 깊고 끝이 없었다. 그리고 비어있는 눈구멍 속에서 빛이 아닌 어둠의 기운이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의 몸 안에서 올라오던 그림자도 바닥에서 다가오는 그림자도 둘 다 서로를 인지하고 있었다. 둘은 하나가 되기 위해 나를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하고 있었다. 나는 그 둘의 사이에서 삶의 경계를 잃어가고 있었다. 공기가 뜯겨나가는 듯한 파동이 방 안전체를 가르며 지나갔다. 촛불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잡아당겨진 듯 날카롭게 찢어지며 흔들렸다. 그 흔들림 때문에 방 안의 그림자는 벽을 타고 천장을 넘어 바닥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마치 방 자체가 그림자라는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 나를 흡수하려는 것처럼 공간이 흔들리고 바닥이 내려앉는 듯한 감각에 나는 중심을 잃었다. 무릎이 저릿해지며 힘이 빠져나갔다. 마치 내 살과 뼈가 내가 아닌 무언가의 것으로 바뀌어가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몸 안에서 꿈틀대던 그림자가 갑작스럽게 속도를 올렸다. 가슴을 치고 올라오듯 숨을 끊을 듯한 압박과 함께 올라왔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다. 소리를 내는 순간 그림자가 숨을 타고 목구멍 혀 두개골로 파고들 것 같은 본능적인 공포. 그때 그림자는 마침내 내 눈 뒤까지 올라왔다. 눈 안쪽이 얼어붙는 느낌, 세계가 뒤집혀 떨어지는 느낌. 눈을 감아도 그림자는 내 시야 속에서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 시야 안에서 서 있었다. 눈을 뜨지 않았는데 내 앞에 그림자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검은 구멍 두 개뿐이었지만 이번엔 그 구멍 속에서 어둠이 아니라 이미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 씨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사무실, 책상 아래 쌓여있는 종이들, 해결되지 않은 보고서의 탑, 모니터에서 울리던 경고음. 그 앞에서 강 씨는 혼자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호흡은 점점 얕아지고 눈의 초점은 사무실 전등 아래 흔들리는 자기 그림자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 그림자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바로 그것이었다. 기억이 끝나는 순간 나는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왔다. 그 순간 바닥의 그림자와 내 안에 있는 그림자 둘이 동시에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 두 기운은 내 몸 중심에서 눈부신 듯한 어둠의 파동을 일으켰다. 빠져나가려는 그림자와 밀고 들어오려는 그림자가 내 몸을 사이에 두고 충돌했고 나는 그 충격에 몸을 들썩이며 숨을 삼켰다. 두 그림자가 서로 접촉한 순간 방 안 전체에서 기이한 울음이 울려 퍼졌다. 사람의 울음이 아니었다. 공간이 찢어지는 울음, 벽이 비명을 지르는 울음, 바닥이 끓어오르는 울음, 세상의 모든 어둠이 한순간 합쳐져 터져나오는 듯한 기괴한 소리였다. 그 울음이 멈추자 공간이 뒤틀렸다. 나는 바닥에 무너져 있었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가볍고 비어 있었으며 내 안에서 빠져나간 그림자가 내 앞에서 실체를 만들고 있었다. 강 씨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내 앞에 서 있었다. 두 다리, 두 팔, 뒤틀린 목, 그리고 얼굴의 공백. 그림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 그는 단지 자신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의 자리를 원했다. 그림자는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차지하려고 계속 틈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비어있는 구멍 같은 두 눈으로 내 심장을, 내 숨을, 내 틈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빈 구멍 안에서 속삭이지 않는 속삭임이 들렸다. 말이 없는 말, 소리가 없는 뜻, 그러나 분명한 의지. 너의 자리를 내게 달라. 그 순간 촛불이 꺼졌다. 방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고 나는 그림자와 단둘이 남겨졌다. 촛불이 꺼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죽은 것처럼 무거워졌다. 어둠은 벽과 천장을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들이닥쳤다.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눈을 감아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빛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공간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기침처럼 비틀린 숨결이 내 폐 안으로 밀려들었다. 분명히 내 호흡이 아니었다.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는 다른 누군가의 숨이 섞여 있었고 그 숨은 너무 오래 닫혀 있었다. 어둠 속에 갇힌 채 수년간 부패하고 눅진하게 남아있던 죽은 자의 숨.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어두운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것도 내 심장 소리가 아니었다. 박동은 내 몸의 리듬과 너무 달랐고 마치 두 개의 심장이 내 가슴 안에서 서로 엇박자로 부딪히는 것처럼 규칙을 잃고 뒤틀리고 있었다. 등 뒤에서 낮고 천천히 이어지는 기척이 들렸다. 발소리가 아니었다. 걸음이 아니라 무언가가 벽을 지나 몸을 끌어당기는 소리. 어둠이 벽을 타고 흐르는 것인지 누군가가 천천히 내 몸으로 미끄러져 오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소리. 나는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근육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손에 붙잡힌 것처럼 굳어 있었다. 나는 내 몸 속에서 겨우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려 했지만 손끝에 신경이 마치 모래처럼 흩어져 버린 듯한 느낌만 남았다. 바닥에서, 천장과 벽 사이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없는 울림이 천천히 울렸다. 말이 아닌 울림, 목소리가 아닌 진동, 언어가 없는 의지. 어둠은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울림 속에는 절망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가장 깊은 바닥에 고여있는 교환이라는 의지가 있었다. 교환. 그림자는 내가 가진 것을 원했다. 삶의 자리, 호흡의 자리, 몸의 자리, 그리고 정신의 자리. 오랫동안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던 존재가, 오랫동안 아무도 보지 않던 어둠 속에서 한 가지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살아있는 자의 자리를. 어둠 속에서 내 어깨 위에 누군가의 손이 얹혀졌다. 실체는 없는데 명확한 감각만이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아닌 얼어붙은 강철 같은 차가움, 내 몸의 온도를 천천히 빨아들이는 느낌. 그 손이 천천히 목 뒤로 이동했다. 그리고 내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림자가 내 척추뼈를 하나씩 누르며 내 몸을 살아있는 껍데기처럼 탐색하고 있었다. 나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몸 안에서 올라오던 또 하나의 그림자가 마침내 목 뒤까지 올라와 내 머리 뒤를 붙잡았다. 내 머리를 흔드는 손은 내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조용한 흔들림이 일었다. 그것은 바람도 아니었고 사람의 움직임도 아니었다. 공간 자체가 호흡을 시작한 것이었다. 벽이 숨을 들이마시는 듯 부풀어 올랐다가 숨을 내쉬는 듯 서서히 가라앉았다. 마치 이 방 전체가 죽은 자의 폐가 되어 한 번 한 번 호흡을 하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차갑고 찢어진 숨결이 내 왼쪽 귀를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귀에 닿는 것이 아니라 귀 속으로 파고드는 기운, 살아있는 자가 내쉬는 호흡에는 없는 절망이 깊게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숨결 속에서 나는 들었다. 내가 비어야 내가 산다. 말이 아니었지만 분명한 뜻이었다. 그 뜻은 내 몸속에 이미 절반쯤 들어와 있는 그림자가 내 의식을 밀어내며 전한 것이었다. 내 시야가 흐려졌다. 어둠 속에서도 내 안쪽에서 올라오는 그림자의 형체가 시야에 비치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있는데 눈 앞에서 그가 서 있는 모습이 보여왔다. 뒤틀린 목, 갈라진 어깨, 지워진 얼굴, 그리고 얼굴의 중심에 뚫려 있는 두 개의 구멍. 그 구멍 안에서 어둠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몸 안에서 올라오던 그림자가 그 구멍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내 혈관을 따라 그림자의 손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손끝이 내 목을 지나 입 안쪽을 스치고 머릿속 깊은 곳까지 퍼져 나갔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혀가 내 것이 아니었고 목구멍도 내 것이 아니었다. 이미 일부는 그림자에게 넘어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겹쳐지기 시작했다.
하나는 내 몸 밖의 강씨, 그리고 하나는 내 몸 안에 숨어있던 강씨의 잔재. 두 그림자가 서로를 향해 다가가며 나의 몸을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몸이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바닥과의 연결이 끊기고 뼈가 비워지는 느낌. 내 살과 뼈가 그림자의 통로가 되어가는 감각. 그러다 갑자기 방 안전체에서 벼락처럼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현실이 갈라지는 소리, 공간 자체가 나뉘는 소리, 벽이 흔들리고 바닥이 미세하게 떨렸다.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감각. 그리고 나는 보았다. 어둠 속에서 강씨의 그림자가 완전히 나타났다. 이전보다 훨씬 더 명확한 모습. 어깨, 팔, 다리, 손가락 모두 살아있는 사람처럼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더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몸 안에 있던 그림자가 완전히 몸에서 빠져나오려 했다. 강씨의 둘로 나뉘어진 영혼이 한 몸이 되기 위해 나를 밀어내는 것이었다. 나는 느꼈다. 내 몸의 중심이 비워지는 느낌, 머릿속의 의식이 흔들리며 잠식되는 느낌.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잊혀질 것 같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린 울림, 자리를 바꿔라.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위험한 명령. 내 몸은 그 명령에 끌려 천천히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내 삶의 자리가 강씨에게 넘어갈 찰나 방 안을 뒤흔드는 또 다른 존재의 기척이 어둠을 갈랐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